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총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있네요. 전방 십자인대 없고, 내측 반월사 연골판 뿌리 파열이 있고, 내측 연골 손상이 있고, 오다리고, 이게 한 번에 다 4가지를 교정을 좀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복합 수술 케이스로 돌아왔는데요, 50세 남자분이세요. 다리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이런저런 수술을 했던 케이스인데, 같이 한번 어떤 분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엑스레이 처음 봤는데 왼쪽 무릎이 약간 좀 내측이 좀 좁아요. 여기가 좀 좁고 뼈도 좀 튀어나와 있어서, 나이가 50살인데도 불구하고 관절염만 3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좁아져 있는 소견 좀 보이고, 양쪽 비교해보면 극명하죠. 오른쪽은 뼈하고 뼈 사이 거리가 꽤 벌어져 있는데 왼쪽은 좀 많이 좀 좁잖아요. 정상적인 오른쪽에 뭐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좁다는 소리는 이쪽에 있는 연골이나 이제 물렁뼈 같은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 많이 좀 얇아졌거나 이제 닳았다는 얘기겠죠. 관절염이 있는 거죠. 옆 사진은 아직은 뭐 크게 뭐 이상 소견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뚜껑뼈도 아직은 연골이 좀 많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무릎의 내측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 많이 찍었는데 내측 좁아지고 내측 관절염 있으면서 다리가 O자형이다 그러면 되게 이제 카티스텐 플러스 근위경골 절골술 HTO, 그렇게 하면 이제 되게 좋아지는 케이스인데, 이것도 그냥 엑스레이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다리가 많이 좀 O자형이거든. O자형이고 이쪽이 좀 좁다. 그러면 카티스텐과 HTO면 끝날 것이냐? 자, 이거 MRI 찍어봐야죠. 정말 그렇게 끝날 것인지. MRI 보면 이제 안에 좀 물이 좀 차 있어요. 근데 뚜껑뼈 쪽 연골은 뭐 아직은 뭐 크게 이상 없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뚜껑뼈 쪽은 괜찮아. 약간 대퇴뼈인데 살짝 연골 손상이 미세하게 좀 있는데, 이거 뭐 심한 건 아니고요. 아래쪽 봐야죠. 근데 아래쪽에 내측이 연골이 조금 좀 좋지 않다. 연골이 좀 많이 없어요. 내측이 좀 많이 연골이 없고, 이 물렁뼈도 약간 좀 살짝 뼈 라인에 비해서 좀 바깥쪽으로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더 안으로. 외측 같은 경우에는 연골판이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내측은 요만큼이 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조금 안 좋은데 혹시 연골판 뿌리 파열인가 해서 봤더니 예스, 연골판 뿌리 파열로 내측 관악사 연골판 끝털이에서 찢어져 있다. 이것도 뭐 종종 보잖아요. 오다리에 내측 연골 없고 내측 반월상 뿌리 파열. 그러면 뭐 오다리 교정술, 절골술 하고 연골판 봉합하고 연골 재생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후방 십자인대가 약간 쭈글쭈글해. 약간 힘을 못 받아. 그래도 일단 후방 십자인대는 있는데, 아니 전방 십자인대가 어디 갔어요? 전방 십자인대가 없어요. 다른 사진에서 봐도 후방 십자인대 잘 보이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총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있네요. 전방 십자인대 없고, 내측 반월사 연골판 뿌리 파열이 있고, 내측 연골 손상이 있고, 오다리고, 이게 한 번에 다 4가지를 교정을 좀 해야 되겠죠. 예전에도 제가 아마 몇 번 이제 복합 손상의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 같으면은 오다리 교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수술도 2번 나눠서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오다리 교정하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하고 연골판 뿌리 봉합하고 연골 재생하고 같이 그냥 한 번에 해버리면 환자분 입장에서 시간 세이브 많이 되고, 카티스텐 같은 그런 줄기세포가 원래 연골 재생 목적으로 쓰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런 줄기세포들이 그 연골판 봉합이라든지 내지는 십자인대 어떤 생착 과정에서도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서. 그래서 같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하고 연골판 봉합을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 연골 재생 카티스템이랑 같이 하면 조금 더 성공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아직 나이도 50밖에 안 됐고 뭐 아직 평균 수명 생각하면 30몇 년 더 살아야 되는데 50살에 이제 조만간 인공관절하기 아깝잖아요. 일단 최대한 한번 원복을 한번 해봅시다. 수술 들어갔는데 연골이 괜찮은데 이렇게 좀 깨끗해요. 하얀색으로 깨끗한 연골.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슬슬 연골이 뭔가 지저분하기 시작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군데군데 이제 뼈가 파인, 그러니까 연골이 파여서 뼈가 드러나 있는 그런 데도 보여요. 이게 다 뼈가 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이 살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다 이제 뼈가 있는 거고요. 전방 십자인대가 있어야 될 부분이 다 비어 있어요. 원래는 여기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후방 십자인대만 보이고 전방 십자인대 있는 부분이 뻥 비어 있다. 아마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후방 십자인대는 잘 보여요. 뚜껑뼈 쪽 보기는 크게 뭐 나쁘지 않고요. 전방 십자인대가 있어야 될 부분은 뻥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골판 뿌리 파열이 여기 이렇게 좀 보여요. 원래는 반월사 연골이 이렇게 뼈 있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가 지금 파열이 돼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파열되고 나서 시간이 살짝 흐른 것 같아요. 약간 중간에 흡수가 됐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당겨서 꼬매보는 거로. 연골 위에다가 바로 꼬매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연골 매끈매끈하니까 꼬맬 부위에 미리 연골을 조금 깎아내고요. 까내고 뼈를 좀 잘 전처치를 하고 피가 좀 나야 연골판이 잘 붙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심는 특수한 실이 있어요. 뼈에다 심는 실이 수치 앵커라고 넣고 찢어진 물렁뼈 하나하나 떠서 이렇게 좀 봉합을 해요. 잘 봉합이 된 거 보이시죠? 삼침자로 좀 들어가도 달랑달랑거리지 않고 뼈에 잘 붙어 있고요. 전방 십자인대 제거를 위해서 경골 쪽에 터널을 뚫고 대퇴 쪽에 터널을 뚫고 연결을 해서 요 실을 잡아 당기면 요 끝털이에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달려서 올라가죠. 이렇게 좀 가는 요 다발이 전방 십자인대 다발이고, 지금은 이제 잘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후방 십자인대가 보이고 새로 집어넣은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아까 그 연골 안 좋은 데는 다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로가 한 1.5cm 정도 될 것 같고 세로가 대략 한 2c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다 구멍을 뚫고 물 빼고 카티스템 넣고, 이 카티스템들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 봉합한 부위에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골술을 하죠. 오다리 교정을 해야 내측으로 가는 체중이 좀 줄어들어야 어느 정도 연골도 잘 생길 거고 연골파 봉합한 것도 잘 붙을 거고 목표한 대로 각도를 내고 교정을 하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절골한 거를 잘 버텨야 되니까 쇠파나 나사가 있고, 여기 있는 요 큰 나사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 고정용 나사예요. 내측은 여전히 좀 잘 벌어져 있는 거 보이고요. 옆 사진에서도 잘 교정되어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어요. 수술 후 MRI 보면은 이제 카티스템 그 구멍 넣은 데가 이렇게 좀 보이고, 여기에도 이제 비어 있지는 않고 원래 연골 두께만큼 카티스템하고 이제 피가 좀 섞여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전방 십자인대 다발이 이렇게 좀 잘 올라가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해부학적인 위치에 잘 돼 있고, 아까 반월상 연골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데 봉합하고 나니까 안으로 좀 밀려 들어왔거든요. 꽤 좀 안으로 좀 들어오고, 이게 안으로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뼈하고 뼈 사이 공간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연골판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좀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연골 생기는데도 더 도움이 되죠. 벌어진 만큼의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좁으면 연골이 그걸 밀어내고 생길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연골이 좀 그만큼 두께로 좀 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골판 봉합해서 안으로 조금 밀어 넣어 준 것도 공간 확보에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지금 뒤에 이제 카티스템에 요 구멍 뚫은 데 잘 들어가 있는 거고, 연골판 봉합한 데가 이렇게 좀 유지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이제 50살밖에 안 되셨으니까 연골판 내측 뿌리 파열도 있고 전방 십자인대도 없고 연골도 손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다리도 있고, 대략 이 정도 수술하면 한 1시간 반 정도쯤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 같으면 두 번에 나눠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다면 큰 수술을 두 번에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술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고 기구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케이스들도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간 세이브 좀 많이 되고, 한 번만 아프면 되고 입원도 한 번, 마취도 한 번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그래도 좋아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복합 케이스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경우들이 가끔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이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도 해결이 좀 가능하니까 좋은 선생님 잘 찾아서 치료 잘 받으시면 훨씬 더 시간 세이브 할 수 있고 더욱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좀 있다. 카티스템이 하여튼 나머지의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흥미로운 주제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